네, 저 이유미님이 40년 됐다고 말씀하셨나? 80년. 그러니까 80년 됐죠? 60대. 네, 41년에 만들어진 영화. 이게 1941년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지금 8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아까 우리 이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뭐 잘 만들었다는데 지금 보면 좀 뭐 약간 낡았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없어요. 하여튼 당시에는 네,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영화사에 아까 그 우리 정 국장 이야기 정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영화사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이야기가 많은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업적으로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예, 실패했다고. 실패해서 예, 맞아요. 이 영화를 만든 영화사가 RKO라는 영화사인데 그 RKO라는 영화사가 이 영화 실패하는 바람에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래요? 아, 네. 근데 지금까지 조용히 좀 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 저기까지 거의 망할 뻔했는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영화라는 매체로 완전히 바꿔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첫 번째로 바꾸는 게 이겁니다. RKO에서 왜 오선 웰스한테 이 영화 제작을 맡겼냐? 오선 웰스가 이 영화를 만들기 3, 4년 전에 CBS의 지방 라디오 프로에서 고정 PD를 하고 있었어요. PD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의 전쟁이라는 프로에서 라디오 프로입니다. 라디오 프로에서 12시인가 1시에 낮 12시인가 1시에 세계의 전쟁이라는 그 시리즈를 하면서 화성 침공 그 H.G. 웰스의 화성인들이 지구로 그 쳐들어온 그 소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 라디오 프로로 방송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열광했어요. 열광하니까 차를 타고 도망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라디오 방송이 흥미진진했는지 사람들이 다 저 집에 가서 짐 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도망가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서 큰 그 이슈가 됐죠. 네. 그 오선 웰스의 연출 실적. 그래가지고 이제 오선 웰스를 여러 영화사에서 와서 영화를 만들려고 이제 계약을 하자 그랬는데. 아, 그 화성 침공을 오선 웰스가 연출한 거예요? 연출한 거예요. 네. 라디오 프로로. CBS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라디오로 말만 하는데 연극인 거죠? 연결했는데. 유명한 장면인데 뭐. 그래서 그걸 이제 완전히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사람들이 집에 간다고 차 몰고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진짜인지 알고. 네, 그쵸. 여러분 저기서 사장님 치어들어서 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 그런데 그 여러 영화사에서 오선 웰스한테 그 영화를 만들자고 계약을 하자는데 오선 웰스가 거부했는데 왜냐면 오선 웰스는 연극을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자기 극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로 셰익스피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오선 웰스가 망설이다가 그 뭐 돈이 좀 모자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극단을 운영하려면 그래서 RKO랑 계약을 맺었는데 첫 번째가 RKO랑 오선 웰스의 계약 첫 번째 조건이 모든 편집권, 모든 배우 캐스팅권을 오선 웰스가 갖는다는 거였어요. 네, 파격적인 거. 네, 그걸 파이널 컷이라는데 마지막 편집권, 영화를 만들 때 최종 편집권을 오선 웰스한테 준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런 조항은 그전에는 전무후무한 거였습니다. 네. 어떤 영화사도 여러분은 지금 이제 영화가 감독의 영화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네, 영화는 제작사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봉준호 감독이나 그 박찬욱 감독 정도가 그렇지.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여러 번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에게 제안을 했는데 마지막 조항 파이널 커트는 안 주려고 그래요. 파이널 커트의 권한을. 그러니까 이제 홍상수 감독 같은 사람이 그 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게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소규모 영화입니다. 기껏해야 1억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사 차려서 자기가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저게 대작 영화들은 영화사에서 절대로 제작권을 주지 않고 특히 할리우드는 그렇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영화가 뭐가 특이하면 당시에 이제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일에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뭐 록펠러나 뭐 하여튼 뭐 카네기 뭐 등등해서. 근데 그 사람 중에 상당수가 언론을 장악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그게 파급 효과가 컸죠.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실존 인물인데 그 허스트가 언론 재벌이에요. 지금으로 네. 말하자면. 네, 네. 그 사람이 어디 캘리포니아가 어디야 엄청난 규모의 성을 지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 그런 그 제나둔가 그런 성처럼 실제 이야기인 거죠?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허스트를 겨냥한 거다. 그래가지고 허스트에서 이 영화가 개봉되는 걸 막으려고 베라벨 압력을 다 가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허스트가 그 관장하는 영화사에서는 시민 케인을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봉도 안 될 뻔했어. 허스트가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어서 니네 RKO 문 닫게 만들겠다 뭐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개봉이 됐어요. 개봉이 됐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맞아 사회 고발적인 묘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재벌이 된 사람의 어떤 그 인간적인 약점 뭐 그런 거를 이제 까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황색 언론 문제, 네. 황색 언론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뭐 나왔을 때 그 여자 관계를 폭로해가지고 하는 그런 당시에 그 20세기 전반기의 자본주의와 언론의 급부상.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비판한 영화인데 이거를 그 RKO에서도 맨 처음에는 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계약의 파이널 커트를 오손웨스가 갖고 있어서 오손웨스가 이거 시사회를 가능한 한 미뤘어요. 그러니까 저 개봉을 이제 막을 줄 알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압력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유명하고 세 번째가 영화 촬영 기법이나 여러 가지 기법, 그러니까 영화 내용도 그렇지만 영화 촬영 기법이나 이런 테크닉 면에서 당시로는 거의 혁명적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아까 신중기님 이거 보셨다지만 이게 보면은 밑에서 촬영한 게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찍는 장면인데도 네. 카메라를 바닥에서 이렇게 위에서 쏴가지고 사람들이 위에 보인다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불안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표현주의 영화라는 영화에서 칼리규라 박사의 영화인데 카메라를 이렇게 아래에서 비치면 앞에 장면. 굉장히 좀 뭔가 불안한 느낌을 준다고. 이게 그런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주는데 앞에 장면 그 촬영 감독이 오손 웰스하고 작업을 할 때 이 촬영 감독은 영화계에 오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손 웰스는 처음 감독 작품입니다. 근데 촬영 감독이 오손 웰스한테 자기가 촬영 감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왜? 기존 영화사에서는 그런 혁신적인 기법을 절대로 수용을 안 하거든. 왜냐면 비싼 돈 만들어서 유명 배우 나와서 러브 스토리 하면 다 돈 버는데 촬영 기법이고 지랄이고 그게 뭐 필요해? 교수님 험악한 말을.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면, 그러니까 딥포커스나 뭐 밑에서 때리는 기법, 그다음에 롱 테이크 이런 다양한 촬영 기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보시면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당시로 80년 전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법들이었다고.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찍었냐? 많은 장면들을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마룻바닥 안으로 촬영 감독이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뜯어내고. 왜냐면 바닥에 그러니까 여기서 찍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들어가? 사람이 촬영기를 밑에다 놓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촬영 기사가 마룻바닥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찍었다. 고생하셨네. 그때 카메라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못 찍죠. 아니 안 어떻게 찍지, 바닥에서 어떻게 찍어? 안 찍어요. 이렇게 못 찍죠. 핸드 카메라는 몰라도 가지고 그런 그 촬영 기법이나 편집, 음악, 특히 또 분장. 이게 80년 전 분장인데 오손 웰스가 당시 30살이 안 됐을 텐데 보시면 굉장히 나이 들게 나오거든요. 25살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실제 나이. 굉장히 그래서 특히 이제 제일 유명한 그 촬영 기법입니다. 많은 기법 촬영 장면들이 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게 이제 그 주인공들의 심리나 우리가 인생이란 게 얼마나 저거 하냐.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있고 마지막으로 로즈보드의 그 이게 약간 추리 영화 같거든요. 로즈보드가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그게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썰매였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애를 교육시키려고 절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갖고 있었던 거야. 로즈보드.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허망하잖아요. 로즈보드가 여자의 이름이다 뭐다 발출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무도 모르지만 썰매 이름이야. 썰매. 그 어릴 때 갖고 놀 썰매라서 그런 면에서 참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영화사에서 물론 이제 미국이 세상을 잡고 있으니까 영화도 미국이 잡고 있으니까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영화사에서
제일 많이 논란이 되는 영화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흥행이 참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손 웰스가 어떤 영화에서도 이제 오손 웰스가 영화 작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만들었는데 잘 안 되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배우로도 대배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손 웰스가 시가를 좋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시가를 피려면 시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시가 광고에 나왔어. 말년에는. 네.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가장 실패한 천재. 그러니까 오손 웰스예요? 그러니까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나중에는 말년에는 그 목소리가 좋거든. 그래서 목소리 좋아서 그 뭐야 그 모비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목사로 뭐 나오거나 그다음에 시가 그 담배 광고. 시가 광고에 나와서 담배값 벌고 그랬어요. 아 근데 안타깝네. 이 오손 웰스 이거 찍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찍은 1942년작도 있고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다 별로 다 성공하지 못했어.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주 메이저 영화사에서는 절대로 오손 웰스에 돈 안 줬어요. 왜냐면 지멋대로 하니까. 그래서 참패했거든 흥행이. 근데 이제 나중에 프랑스나 여러 비판에서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돈을 좀 오손 웰스가 번 건 아니죠. 벌었지만 정말 참패했어요 흥행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그랬지? 참패하고 나중에 당시에 평가도 별로 안 좋았어요. 저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세계 최고 영화로 성급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 당시로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영화계 피카소 같은 기법적으로 사람이에요. 이 영화는 계속 플래시백이거든. 옛날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하는데 이게 그 다음에는 많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렇잖아. 다 옛날 이야기 회상하면서 가잖아. 네, 거꾸로. 네. 그게 플래시백 기법이라고 하는데 플래시백. 근데 그게 한두 장면에 쓰는 건 몰라도 이 영화처럼 시종일관 그틀하다 맨 마지막 장면이 그 처음에 썰매 타는 장면하고 겹친다고. 네, 썰매가 네. 타버리는데 그 이제 인생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막 뭐가 로스보드가 뭐냐 했더니 나중에 불태워버리는 쓰레기로 불태워버리는 애 눈썰매더라 이거예요. 그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이 마음에 재벌이 가지고 계속 자기 마음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겁니다.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 보신 소회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신중님 맞습니다. 왜냐면 영화는 지금은 이제 맞지만 미국에서 영화는 해피엔딩해야 돼. 뭐 악당이 나오면 악당이 마지막에 좋은 일하고 죽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저건 뭐야? 그래가지고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 맞아 엔딩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엔딩이 너무 허무하니까 저런 영화 뭐하러 보냐 돈 내고 영화 가서 멋진 연인들이 연애하는 거 보든지 권선징악 악당이 막 난리치다가 착한 사람이 결국 천신만고 끝에 악당을 천치하고 만세 하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로스보드가 뭔지 막 찾았더니 에게 저게 겨우 로스보드야 그거 가지고 난리쳤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되게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크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지금은 지금 저희가 우리가 단수만 되면 재미가 없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보다 세계 영화지만 혁신적인 굉장히 작품이었죠. 앞서간 거네. 예. 어우사님 소회로 마쳐요.